쉽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아직 재건축은 아닌데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가 분담금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단 떠오르는 게 지역주택조합이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이 요즘에 추가 분담금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이제는 지역주택조합을 넘어서 재건축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는 추가 분담금의 늪 한 번, 두 번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주가 눈앞인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빠듯하게 이제 입주 날짜에 맞춰서 돈을 딱 맞춰놨는데 돈이 막 몇천씩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다. 이제는 재건축이다. 지금 오늘 살펴볼 사례가 광주 지역은 아니에요. 광주 지역은 아닌데 이 사례를 통해서 광주 지역은 과연 안전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하는 정비사업의 피라미드, 수익성, 어디가 수익성이 높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성이 높겠죠. 그래서 맨 밑에를 보면은 협동조합, 출자자 모집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겠죠. 수익성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이 가로주택,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지금 안 좋다. 그리고 그 다음이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인데 소규모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수익이 무너지고 있어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담금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수익성이 좋은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광주에서는 재개발이 이제 수익성이 높죠. 이렇게 해서 수익성을 살펴봤는데 참고하셔야 될 게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재건축, 강남에 하는 재건축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재개발이 수익성이 제일 높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광주 지역은 아니지만 어떤 단지가 지금 추가 분담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시면요. 여기 경북 구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해무로 리버시티라는 곳인데 25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초 조합원 분양가가 2억 3천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1차 분담금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1인당 4,835만 원, 엄청나게 많이 냈죠. 지금 최초 분양가의 20% 이상을 낸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전 점검을 했는데 또 이제 분담금에 대한 고지가 좀 있었는가 봐요. 이때도 1인당 4,950만 원, 1, 2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막 5천만 원 이런 돈이 갑자기 돈 빠듯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난감하겠죠. 이런 소식 들으면. 그래서 최초 분양가 대비해 갖고 40% 이상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2억 3천이었던 게 지금 3억 3천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플러스 알파. 조합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청산시 발생 비용이 2천만 원 정도가 또 추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여기까지는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받고 지금 다 멘탈이 나가신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조합원은 총 330명이고 소송을 준비하는 조합원은 180명 수준이다. 뚜껑 제대로 열린 거죠. 여기 보니까는 추가 분담금 증액의 이유 이런 걸 적어놨는데 이유부 나발이고 조합원분들은 지금 일단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입주를 얼마 안 남기고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멘붕 오죠. 그래가지고 이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원래는 420세대였어요. 이 재건축하기 전에. 그래서 756세대. 그러면은 일반 분양 비율이 45%였는데요. 무슨 일 때문인지 조합원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현금 청산자가 좀 많지 않았나? 재개발은 현금 청산자라고 하는데 재건축은 현금 청산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현금 청산자. 그래서 이제 분양이 424세대를 분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 비율이 56% 정도 됐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22년에 7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입주가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미분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분양 물량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가격을 보니까는 84 타입이 한 4억 정도 해요. 4억. 그리고 75 타입이 뭐 3억 7천 정도 하고, 일단은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된다고 보시죠. 아까 얼마였죠? 조합원 분양가가 3.3억에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그러면 거의 일반 분양가에 가까워지는데, 이 일반 분양가도 완판된 분양 가격이 아니고 지금 미분양 상태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당연히 조합원들이 열이 받겠죠. 그래서 주변 시세를 좀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해당 단지거든요. 해당 단지인데 옆에 보면은 11년도에 지어진 거 84 타입 기준해 가지고 2억에서 2억 3천이에요, 시세가. 그리고 2017년 최근에 지어진 게 2억 7천에서 3억 요 정도 하고, 그리고 효성 해링턴 2019년도 2억 4천에서 2억 7천. 보니까는 제일 비싼 데가 이편한 527세대인데 여기가 2억 7천에서 3억. 그러니까 비싼 데가 3억이에요. 3억.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합원 분양가가 뭐 싸게 산 게 아니고 오히려 시세보다 좀 더 비싸게 주고 산 꼴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단 말이죠.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리고 분양가는 거의 4억이니까 할인 분양이 아니고서는 이게 팔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악재 플러스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사비 인상보다 더 힘든 건 이 미분양이라는 거예요. 미분양. 그런데 문제는 광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좌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광주 재건축은 괜찮은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행히 광주에는 재건축이 많이 없어요. 다행히. 이 자료 말고 이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예전에 재건축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요것도 끝났고 요것도 끝났고, 봉선 이편한 세상도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아직까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마무리 수순에 가 있습니다. 봉선동 이편한 세상이 통합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통합 재건축.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더 악화가 돼가지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게 천만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거는 중요한 건 이 조합원 비율, 그리고 일반 분양이 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게 수익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광산구 우산 중흥 선수촌 아파트가 일반 분양 비율이 43%, 염주 포스코가 43%, 이때 때를 정말 잘 만났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돼서 얘네들은 성공적으로 재개발을 했고, 그리고 조합원들도 자본의 혜택을 많이 봤죠. 선수촌보다는 염주 포스코가 제일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봉선동 이편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남 3단지가 일반 분양 비율이 이제 37% 정도 되는데 입주까지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분양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광주에는 재건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가 올 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세대 재건축 주요 단지 분석해갖고 올해 초에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함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아직 재건축은 아닌데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됐거든요. 30년만 넘어가면은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많이 완화가 돼서 앞으로 여기 아파트는 앞으로 재건축이 됩니다라고 예정하는 그런 단지들, 이런 단지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반 분양 매물이 30% 뭐 40% 50%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2세대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저기 아파트 재건축 한다는데 괜찮대, 한번 가보자 하면 절대 가시면 안 되고, 그분하고 웬만하면은 친하게 지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그분도 좋은 마음에서 그럴 수 있겠죠.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재건축 예정 단지인데 일반 시세보다 뭐 더 싸다. 그러면 저는 뭐 실거주 목적이시라면은 뭐 들어가는 거 뭐 말리지 않는데, 일반 주변 시세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는 거면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중간은 가니까 꼭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진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먼저 전화 주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하시던가 마시던가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